제발요. 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비행기 지연 정보를 좀 알려주실 수 없나요?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맨 청년이 애타게 손짓하며 승객 안내 데스크에 서 있었다. 그는 이미 3시간을 넘게 기다린 끝에 겨우 안내 데스크 앞으로 왔는데 직원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요청을 단박에 잘라냈다. 손님, 지금 바쁘신 거 안 보이세요? 대기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조용히 뒤에서 기다리세요. 그 순간 청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지쳐 보이는 표정에 고단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어렵사리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 방금 전부터 줄을 서 있었고 제 차례가 돼서 온 건데요. 제가 탈 비행기가 이미 몇 번이나 지연되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안내만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때 데스크 뒤쪽에서 나타난 중년 남성이 한껏 권위적으로 턱을 치켜들고는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누군가를 내쫓으려는 듯한 태도였다. 저기요, 비행기 지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공지방송이나 보시고 공항 앱 확인하세. 저희가 일일이 응대하기 힘듭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불쾌함과 은근한 멸시가 섞여 있었다. 청년은 입술을 꼭 다물고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한번 부탁조로 말을 이었다. 공지방송만 믿었다가 놓칠까봐 그래요. 이미 3번이나 시간 변경이 됐는데 정확한 탑승 시간도 모르고 있으니 이봐요. 그렇게 불안하면 당신이 알아서 찾아보시라고요. 우리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남성이 날선 말투로 매정하게 응수하는 순간 근처를 지나던 몇몇 승객이 이 상황을 흘끗거렸다. 공항 한복판이라 불쾌한 공기가 서서히 번졌다. 저기, 저 사람 좀 너무하네. 저 승객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까지 무시하는 거야?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비즈니스석 체크인 카운터 주변으로 번지고 공항 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 작은 소동을 뒤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그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지만 주변인들은 이미 몇 번이나 그를 힐끗 보았다. 익숙한 눈매, 스포츠 뉴스에서 자주 보던 바로 그 사람이 분명했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를 의식한 듯 시선을 피하며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계속 보고 싶다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녹화라도 하려고. 중년 남성, 즉 공항 안내 데스크의 매니저처럼 보이는 사람이 주변의 수군거림에 신경이 거슬렸는지 고개를 돌려 두리번거렸다. 마스크를 쓴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앱을 살짝 닫았다. 그러나 이미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시선이 더 늘어나고 있었다. 카메라를 켜는 사람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 어디 올리려고? 유튜브나 SNS에 올리면 난리 나는 거 아냐? 하는 수군거림도 들렸다. 어디선가 소문난 축구선수랑 닮지 않았어? 하는 작은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사태는 그 정체를 알아보는 것보다 더 시급한 상황처럼 보였다. 안내 데스크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은 여전히 왜 자신들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방금 전 내쫓기듯 말을 들었던 청년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우리가 다 똑같이 돈 내고 표 샀는데 정보 좀 알려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맞아요. 공항 공지 방송이랑 실제 탑승 시간이 자꾸 달라요. 이동해야 하는 게 있으면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서히 더 많은 승객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매니저로 보이는 남성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소리를 낮추라며 손짓했다. 조용히들 좀 하세. 여기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고 저희가 모든 항공사의 정보를 일일이 알려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긴 공항 안내 데스크잖아요. 승객들이 비행 관련 정보를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올라온 걸로만 안내 가능함니 더 필요하면 항공사 사이트나 앱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그때 뒤편에서 마스크를 쓴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직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누군가 알아볼 틈도 없을 만큼 겸손한 발걸음이었다. 죄송한데 안내 데스크에선 전혀 도움을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가 다정한 톤으로 물었지만 태도는 분명 단단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매니저는 힐끔 남자를 올려다보더니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옆에 있던 직원에게 시선을 던졌다. 지금 보는 것처럼 안내해 줄 수 있는 건 공식 공지뿐이니까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하세요.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현장 상황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습. 항공사 측에서는 우리가 별도 정보를 못 받았다고 하고 저희도 방송 스케줄만 전달받습. 개별 비행기 상황은 항공사에 문의하셔야. 그 순간 마스크를 쓴 남자는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러자 뒤에 있던 승객 몇몇이 하면서 순간 움찔했다. 흐릿하게나마 드러난 이마와 눈썹. 그 특유의 인상이 정말 익숙했다. 혹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매니저는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한 듯했다. 남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물었다. 지금 공항 전광판 정보나 앱 정보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승객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혹시 방송이나 추가 안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요? 매니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공항 측에 따지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항공사에서 넘어온 정보 외에는 공식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항공사 쪽에선 공항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상황을 전달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저희도 궁금한데 그걸 중개해 주시는 게 안내 데스크의 역할 아닐까요? 매니저는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이봐요, 승객님. 공항 역할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희는 여기서 모든 항공사의 실시간 비행 스케줄을 대신 확인해 줄 의무가 없습. 제발 날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던 매니저의 말이 뚝 끊겼다. 그의 시선이 비로소 남자의 얼굴에 제대로 닿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이미 저거 손흥민 맞지 않아? 하고 소공어리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마스크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순간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봤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선수 손흥민입니다. 짧고 담담한 소개였지만 그 한마디가 공항 내부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매니저 역시 굳어버린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손. 네, 손흥민님니. 저도 오늘 해외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 항공편이 벌써 3번이나 딜레이가 됐어요. 다른 승객분들도 같은 문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고요. 매니저는 당황해서 허둥지둥했다. 네. 손님이신 줄 몰랐습. 저희가 이쪽 업무가 워낙 바빠서. 그 말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손흥민이 아니었으면 그냥 계속 무시했겠네. 이게 뭔 차별이야. 참. 손흥민은 민망해하는 매니저를 곁눈질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유명인이라 특별 대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 다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항 측에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서 여러 번 대기하고 있으니까 좀 더 투명하고 빠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바삐 서류를 뒤적거렸다. 예, 잠깐만요. 지금 항공사와 다시 통화해 보고 혹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도 덩달아 컴퓨터 화면을 살피며 현재 일시적으로 관제 스케줄이 바뀌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고 당황스럽게 급하게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제야 마치 우리는 충분히 정보를 줄 수 있다는 듯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승객들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라며 볼멘 소리를 냈다. 그 사이를 틈타 한창 본인도 연착에 고생하던 젊은 여성 승객이 뒤에서 조용히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 진짜 맞으시네요. 사실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알아보면 폐가 될까봐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서 주셔서 감사해요. 손흥민은 조심스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저도 같은 상황이라서요. 특별히 뭘 해드린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매니저는 두어 통의 전화를 걸더니 급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공항 안내 방송을 할 준비를 하는 듯했다. 순간 여러 승객이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매니저는 마이크를 잡고도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공지사항 알려드립니? 현재 기상 문제와 관제 지연으로 인해 몇몇 국제선 항공편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습.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 카운터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모호한 방송만 나온 뒤 더 이상의 정확한 탑승 시간이나 게이트 변경 사항은 전해지지 않았다. 뭐야, 결국 항공사에 물어보라라는 말밖에 없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지. 승객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특히 앞서 분노를 표출했던 그 청년이 다시 앞으로 나섰다. 분명 항공사 측에선 공항 관제에서 넘어온 정보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런 식이면 저희는 어디서 확인을 하라는 겁니까? 매니저는 재차 기계적인 대답을 반복했다. 죄송합니 항공사 측과 관제 담당의 혼선으로 인해 그때 손흥민이 휴대전화를 꺼내 뭔가를 빠르게 확인했다 그러고는 잽싸게 SNS에 접속하는 듯 보였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은근슬쩍 화면을 힐끗거렸다. 진짜 비행기 정보를 SNS에 올리려나? 설마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기진 않겠지. 손흥민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로 뭔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정확한 문구가 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눈가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살짝 다가가 물었다. 선수님, 혹시 지금 이 상황을 올리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혹시 우리같이 힘든 승객들 사연도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고개를 들어 묻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항공사나 공항 측에 바로 항의해서 조금이라도 확실한 정보를 받아볼게요. 동시에 제 SNS에 현재 상황이랑 확인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빛났다. 평소라면 유명인이 자기만 편하게 탑승하겠지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손흥민은 분명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듯 보였다. 매니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어, 손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항공사 쪽 통화가 지금 연결될 것 같은데 함께 들으시겠어요? 이제 와서 태도가 달라진 매니저의 모습에 여기저기서 지금까지 태도랑 너무 다르네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손흥민은 굳이 그를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 그럼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직접 들어보죠. 매니저가 전화기를 꺼내 항공사 담당자와 연결했다. 스피커폰으로 바꿔놓자마자 항공사 담당자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관제실 정보가 시시각각 변동 중이라 정확히 몇 시에 이륙할지 확답을 드릴 수 없습. 다만 현재 예상으로는 1시간 이내에 탑승 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승객들이 일제히 술렁거렸다. 1시간 이내라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환승 시간이 맞는지 불안했고 어떤 이는 그 정보를 몰라 공항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걱정이었다. 손흥민이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그럼 혹시 게이트 변경은 없을까요? 같은 탑승 게이트를 이용하면 되나요?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변경 계획이 없고 해당 게이트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했다. 이에 매니저가 급히 메모를 하며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지시했다. 빨리 전광판 업데이트해. 그리고 게이트에서 몇 시쯤 탑승 수속 시작한다는 임시 안내라도 걸어놔. 직원은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 모습을 본 승객들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손흥민에게 조용히 물었다. 선수님, 방금 들은 정보 SNS에 바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방송이 잘 안 들리는 곳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한테 전달해야 해서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들어 곧장 글을 올렸다. 그리고 차분하게 주변인들에게 설명했다. 네, 지금 제가 받은 정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렸어요. 게이트 번호는 그대로이고 탑승은 약 1시간 안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또 혹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자 안내데스크 근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한참까지만 해도 모두 화가 나서 들끓던 모습이었는데 확실한 정보를 공유받자 긴장이 한결 누그러졌다. 그런데 정작 매니저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그는 손흥민이 SNS에 공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것을 보면서 곤란해하는 기색이었다. 괜히 일이 커져서 상부에 혼날까봐 불안한 모양새였다. 손흥민 씨, 혹시 이걸 너무 이슈화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시스템이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러자 주변에서 바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금도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우릴 탓하는 겁니까? 정정당당히 공항 안내가 부족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매니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진땀을 흘렸다. 그게 제 말은 비행이 지연된 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SNS에 너무 부정적인 내용이 올라가면 안 좋지 않겠느냐. 손흥민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부정적이든 아니든 사실 그대로 알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렇게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최소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말투는 차분했다. 물론 공항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 하지만 이런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면 오히려 승객들도 과도한 불만이나 막연한 불신보다는 협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매니저는 움찔하며 시선을 떨궜다. 한편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공항 보안 요원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가왔다. 그러나 손흥민이 그들을 향해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라고 짧게 말하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다. 그제야 공항 안내 데스크에 대기하던 승객들도 서서히 줄을 만들어서 자신이 탑승할 항공편의 세부 정보나 문의사항을 차례로 묻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수시로 손흥민 쪽으로 향했다. 혹시라도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SNS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그의 반응을 살피는 듯했다. 잠시 후 매니저가 다시 한번 항공사 담당자와 통화했는지 얼굴이 약간 밝아져서 나왔다. 방금 추가 소식이 있었습. 관제 문제는 30분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 비행기는 예정대로 1시간 내 탑승이 가능할 것 같습. 혹시 만에 하나 더 지연된다면 항공사 측이 직접 메시지 알림을 보낸다고 하네요. 이 안내가 나오자 승객들 중 몇몇은 휴, 다행이다 라며 숨을 돌렸다. 그때 손흥민이 다시 휴대전화를 켰다. 지금 저도 그 내용 그대로 SNS에 올릴게요. 그리고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링크나 항공사 연락처 같은 것도 적어두겠습. 혹시 놓치시는 분이 없도록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모두가 분주히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거나 가족과 통화하며 1시간 뒤 탑승 가능성이 높아. 게이트 변경은 없대. 공식 문자 안내도 곧 온대. 같은 말을 전하느라 분주했다. 분위기는 전과 사뭇 달랐다. 매니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상 본인이 해야 할 몫의 안내가 지금은 손흥민의 SNS와 승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더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죄송합니.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위축되어 있었다. 몇몇 승객이 짜증 섞인 눈빛으로 그를 보았지만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미 필요한 정보는 손흥민을 통해 빠르게 전달되고 있었기에 당장은 갈등을 더 키울 이유가 없었다. 조금 뒤 여러 항공편에서 비슷한 지연 현상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공항 전광판에도 새로운 안내가 하나둘씩 추가됐다. 그리고 승객들은 조금씩 안심하며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거나 게이트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SNS에 올린 글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인천공항 지연. 정확한 정보 부탁해요와 같은 해시태그도 붙어 있었고 많은 팔로워들은 역시 손흥민이라며 호응했다. 이와 동시에 공항 측 안내 미흡이라는 비판도 서서히 트위터나 커뮤니티에 번지고 있었다. 매니저는 사태가 커질까봐 노심초사했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긍정적인 말로 주변을 다독였다. 어쨌든 이제 곧 탑승할 수 있으니 괜찮을 거예요. 다들 너무 심려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작게 박수를 쳤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 됐어요. 라고 외치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런데 돌연 인터폰으로 연락이 온 듯 매니저가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심각해졌다. 네, 공항 운영팀. 아, 예. 보고하겠습. 현재 상황은? 예, 네. 전화를 끊은 뒤 매니저가 다가와 작게 중얼거렸다. 지금 공항 운영팀에서 이 건에 대해 문책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까 제가 응대가 너무 무뚝뚝했다고 그 말에 한쪽에서 기다리던 청년, 가장 처음에 화를 냈던 그 이 씁쓸하게 웃었다.
솔직히 인정하셔야죠. 저한테 하셨던 말씀 정말 너무 하셨잖아요. 매니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제가 공항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는 건 드물어서 너무 예민했나 봅니. 바쁘고 정신없다고 해도 고객들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한 건 제 잘못입니다. 누군가는 이제라도 인정하셨으니 다행이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승객은 진작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한탄했다. 손흥민은 짧게 한숨을 쉰 뒤 진지한 어조로 매니저를 바라봤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 전달만 잘 돼도 승객들이 불안하지 않을 텐데 그것조차 안 되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까 더욱더 서로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니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 제가 너무 경직돼 있었어요. 공항 규정이나 항공사 지시만 따르려고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제가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 거죠. 하고 시인했다. 주변에선 그래도 사과하니 다행이라는 말과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면 좋겠네 라는 이야기가 오갔다. 그러자 매니저가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모든 승객 여러분, 아까 안내가 미흡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 지금부터는 저희 안내 데스크에서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실시간 정보를 보드나 방송을 통해 공지하겠습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장내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약간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비록 거창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승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셈이었다. 그래, 이 정도라도 좋지.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안 힘들었을 텐데. 손흥민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 곧 비행기 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SNS에 다시 한번 공항 측과의 협조 내용을 간단히 올렸다. 안내 데스크에서 공식 방송과 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연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기로 했습. 곧 탑승 가능하니 모두 긴장 풀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몇몇 승객은 그 글을 바로 공유하거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손흥민이 또 새 정보를 올렸다 라고 외쳤다. 그렇게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매니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근심이 깊었다. 내부 문책이 두렵기도 했고 무엇보다 정말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실감한 듯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손흥민에게 조심스레 다가왔다. 저 손흥민 씨,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승객분들께 직접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요. 손흥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좋죠. 곧바로 매니저는 안내 데스크 옆 공항 스피커 시스템을 빌려 전체 방송을 연결했다. 모든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이 서서히 조용해지자 매니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에 댔다. 오늘 항공편 지연 문제로 많은 승객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무례한 태도로 대했던 점 사과드립니. 공항 업무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탓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했습. 지금부터는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 또한 개인적으로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서는 안내 데스크에서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순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청년이 마이크를 빌려 한마디 거들었다. 저도 아까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점 죄송해요. 하지만 그만큼 답답했고 그랬기에 더 정확한 안내가 필요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 이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는 울컥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곁에서 손흥민이 조용히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과해 주시고 방법을 찾으려는 모습이 정말 다행입니. 승객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방송을 듣던 승객 중 몇몇이 괜찮아요라든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박수를 쳤다. 매니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억누르려는 듯 표정을 흐릿하게 지었다. 제가 좀 더 일찍 일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 그리고 손흥민 씨께도 감사드립니. 제가 우왕좌왕할 때 직접 항공사에 확인하고 SNS로 정보도 공유해 주셔서 승객분들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왕이면 조금 더 시스템이 편리해져서 안내 데스크가 원활히 정보를 제공한다면 저 같은 승객이 따로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매니저는 연신 끄덕이며 예, 맞습. 저도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해보겠습. 더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요. 하고 다짐했다. 그 사이 몇몇 공항 보안 요원과 스태프가 다가와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라며 보고했다. 승객들도 전광판을 보며 자기 항공편 상태를 다시 확인했고 탑승 시간이 다가오는 게 보이자 모두 일어설 준비를 했다. 그 순간 한 노부인이 짐 가방을 끌고 다가와 손흥민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제가 축구 잘 몰라도 당신은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는데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환하게 웃었다. 괜찮으세요? 혹시 도와드릴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노부인은 아유 고맙지만 이제 안내 데스크에서 비행기 시간 잘 알려줘서 괜찮아요. 그냥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덕분에 안심이 돼서.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여성 승객이 미소 지으며 말을 붙였다. 선수님, 오늘 일은 SNS에 계속 남겠죠. 나중에라도 다시 확인해서 다른 공항이나 항공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참고했으면 해요. 네, 물론이죠. 저도 이걸 계기로 공항이나 항공사와 승객 간의 정보 전달 체계가 좀 더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짧은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뒷줄에서 다른 승객들도 가볍게 웃으며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했다. 넌 어느 항공사야? 나는 아직 지연이라고 뜨는데 내 건 몇 시 출발로 다시 바뀌었어. 같은 일상적인 공항 수다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무시당하거나 방치된다는 기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졌다. 자, 곧 게이트에서 탑승 수속을 시작할 겁니 자신의 항공사와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확성기를 통해 부드러운 톤으로 안내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탑승 시간뿐 아니라 만약 더 지연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에 알려주었다. 와, 갑자기 시스템이 좋아졌는데? 역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이슈화해야 개선이 되나 보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승객들은 가벼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매니저도 곁에 서서 연신 땀을 훔치며 승객 질문에 직접 답해주고 있었다. 아, 네. 현재 귀국편은 조금 뒤에 정보 업데이트가 있을 거예요.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 관람객 같은 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은근히 켜고 있었다. 이거 촬영 좀 해도 돼요? 좋게 마무리되는 모습 찍어서 올리고 싶어서. 매니저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번에는 네, 자유롭게 하세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이렇게라도 보여드려야 신뢰가 돌아오겠죠. 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손흥민은 한쪽에서 SNS 게시물을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현재 공항 측에서 항공사와 실시간 협조 중이며 새로운 탑승 시간과 게이트 변경 사항을 방송 전광판에 바로 반영하고 있어 본인 항공편이 지연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대기해 주시고 안내 데스크나 제글을 확인해 주세. 다들 무사히 비행기를 타시길 바랍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안내 방송이 울렸다. 지금부터 30분 뒤 23번 게이트에서 런던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 해당 승객들은 서둘러 이동해 주시고 혹시 아직 탑승권 교환이 안 되신 분들은 가까운 항공사 카운터를 방문 부탁드립니다. 이 안내가 나오자 여기저기서 오 드디어 라는 환호가 터졌다. 그중 상당수는 손흥민과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될 사람들이었다. 승객들은 가볍게 짐을 챙기며 게이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선수님이 탑승하실 때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요청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만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조용히 허락했다. 그리고 간단히 몇 명과 기념사진을 찍고 나서 곧장 게이트로 이동했다. 매니저는 끝까지 공손히 그를 배웅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컸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시고. 손흥민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공항도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승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매니저는 몸을 깊숙이 숙이며
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 다음번에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청년도 다가와 매니저에게 말을 걸었다. 저도 아까 화를 많이 냈는데 지금 사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기분이 좀 나아졌습. 저희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매니저는 민망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건강히 여행 다녀오세요. 그렇게 손흥민과 승객들은 하나둘 게이트로 향했다. 탑승 구역 앞은 여느 때처럼 적당한 긴장감과 분주함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공항 전광판에 정확히 몇 시에 탑승이 시작되는지 어디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한 정보가 보이고 있었다. 이거 다 손흥민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공항 측이 빠르게 움직여준 것도 다행이고 승객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차례로 게이트 직원에게 탑승권과 여권을 건넸다. 직원 역시 공손하게 안내를 곁들였다. 현재 출발 지연은 약 1시간 정도로 예측되고 있음 혹시 변경되면 기내 방송으로 추가 안내해 드릴게요. 손흥민이 탑승권을 내밀자 게이트 직원이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아, 정말 영광입니. 얼마 전 경기 정말 멋졌어요. 오늘 이렇게 도움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그는 무심히 웃으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승객이니까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탑승구를 통과한 뒤 그는 기내 탑승 브리지를 걸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제 곧 탑니 모두 수고하셨고 공항에 남아 계신 분들도 곧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거라 믿어요. 다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올리고 나자마자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졌다.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손흥민 인성 최고. 이런 게 진짜 영웅이죠. 같은 반응들이었다. 자리를 찾아 기내에 앉은 후에도 짐을 정리하면서 곁눈질로 SNS를 확인했다. 공항 측 공식 계정에서도 뒤늦게 금일 지연 안내가 미흡했던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공지글을 올려놓은 걸 발견했다. 댓글에는 이미 손흥민 선수가 해결해 준 것이라며 칭찬과 비판이 뒤섞여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빙긋 웃으며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저도 타이밍 맞춰서 탑승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은 겸손하게 목례한 뒤 안전벨트를 매며 차분히 숨을 고르았다. 결국 모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면 이렇게 일찍 불안도 해소될 수 있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다른 공항이나 장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 잠시 후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지연이 길어져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곧 활주로 상태가 정리되어 이륙 준비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행기 안 곳곳에서 안도 섞인 한숨이 새어나왔다. 혹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마지막 통화를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중 몇몇은 손흥민이 SNS로 올린 정보가 없었다면 우리 비행 못 탔을 거야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비행기가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창밖에는 밤이 내려앉은 활주로의 불빛이 일렁였다. 여러 사람들이 지연 문제로 고생했지만 최소한 이 공항에서 오늘 벌어진 일은 많은 깨달음을 주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안내와 사과, 그리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항에서는 이미 다음 일정을 준비하느라 분주해졌을 테고, 매니저는 아마도 상부 보고와 개선 계획을 고민 중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서로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책이 나온다. 기내 스피커에서 곧 이륙을 알리는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리자 손흥민은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조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으로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 우리 모두 즐거운 여행 되길. 그 글로 인해 공항 대기실에서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희망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다른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도 하나둘씩 이제 우리도 곧 출발이라는 글을 올리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결국 공항은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고 승객들은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를 경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유명인이 직접 나서면 바뀌긴 바뀌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유명인이 나서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다시금 깨달았다. 누구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만 있다면 누구든 공정하고 편안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며칠 후 공항 측은 공식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문과 함께 새로운 실시간 지연 안내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매니저는 내부 브리핑에서 승객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단순하고도 정확한 정보와 진심 어린 태도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대로라면 앞으로 공항을 찾는 모든 여행자가 조금 더 편안하게 비행기 탑승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특별히 나서지 않아도 모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비록 작은 해프닝처럼 시작된 이번 소동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배움과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리고 승객들 중 상당수는 이 이야기를 SNS나 주변인들과 공유하며 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되새겼다. 꼭 손흥민 선수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진심 어린 안내라고 알려주니 함께 움직이는 게 가능해졌지. 맞아. 그리고 공항 측도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줬으니 다행이야. 그러자 또 다른 이는 웃으면서 덧붙였다. 앞으로는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해도 좋겠지. 그리고 그 말처럼 이번 사건은 공항 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는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정보가 없다는 말만 듣는 일 없이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 믿음은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의 궤적처럼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선명히 자리 잡았다. 며칠 뒤 공항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최근 발생한 항공편 지연 안내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이를 계기로 저희는 실시간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승객 여러분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내 데스크 직원 응대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음. 모든 승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댓글창에는 다음엔 정말 달라지길. 손흥민 선수가 올려준 SNS 덕분에 공항도 정신을 차렸나 봐요. 라며 다양한 반응이 달렸다. 매니저 역시 내부적으로 깊은 반성을 하며 앞으로는 승객들을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살짝 언급하기도 했다. 큰일은 아니었어요. 그저 저도 승객 중 하나로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었고 다른 분들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길래 함께 알아본 것뿐이죠. 다 같이 조금씩만 노력하면 어떤 문제라도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짧은 코멘트가 뉴스에 보도되자 많은 이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과 배려를 다시금 떠올렸다. 그리고 이는 공항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물결이 되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유명인이라서 빠르게 바뀐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말해야 세상이 변한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은 그날 공항에서 벌어진 광경을 떠올리며 결심했다. 나도 권리를 요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 정보가 필요할 땐 꼭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자. 그래야 모두에게 이롭다. 그렇게 공항 소동은 하나의 사건이자 동시에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불투명하고 무례하던 태도가 사라지고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며 무엇보다 승객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진 계기. 그리고 한 번의 사과가 때로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 이제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덜 불안해하고 매니저와 직원들 역시 예전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며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편 지연이 불가피하게 벌어질지라도 그 과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알리고 서로 양해를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결코 호통치거나 위세를 부리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확고하게 행동하고 정보를 공유했던 손흥민이 있었다. 그는 그저 같은 승객으로서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스타의 품격으로 비쳤다.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손흥민 선수가 또 나서야 하나? 아니, 이미 시스템이 바뀌고 있고 우리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다 같이 의견을 내면 되지. 웃으며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공항 로비를 채웠다. 직원과 승객이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광경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이제는 누구도 공항 안내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 한 번의 경험이 만들어낸 변화는 예상보다 오래오래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가치는 정확한 정보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록 계획에 없던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목격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공항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공항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한 분명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옳은 방향을 제시해 준 건 수많은 골과 함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해왔던 손흥민의 존재였다. 마지막으로 그가 SNS에 남긴 짧은 문장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모두가 원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 적절한 안내,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 그것만 있으면 지금 겪는 문제도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 메시지는 지금도 공항 이용객들의 SNS 타임라인을 돌고 돌며 공유되고 있다. 그리고 댓글로는 우리도 배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줄을 이룬다. 어느 순간 비행기가 지연되어도 더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그때는 유명인의 도움 없이도 모두가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한 번의 사건이 참 많은 걸 바꿨지. 결국 우리가 옳은 목소리를 내고 서로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무엇이든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다. 누구나 존중받고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비행기가 하늘 높이 떠오르듯이 사람들의 의식 또한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다음 여행에서 혹시라도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안내가 부족하다 느끼면 부디 잊지 말자. 우리가 권리를 요구하면 바뀔 수 있다. 공항도, 시스템도, 그리고 결국은 우리 사회도. 함께 그 목소리를 낼 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커진다. 계속 이 변화를 지켜봐 주세.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저처럼 직접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 함께 바꾸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오늘도 공항 풍경의 한편에 아련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